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올해 성장률 하향 조정은 예고되긴 했었지만 1.5%는 조금 충격적인데요. 자, 이런 경기 상황을 반영했겠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오늘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금리 인하의 자세한 배경 알아보고요. 성장률 전망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인하가 됐는데 네. 대부분 신차 전문가들은 이번에 그냥 인하를 예상했던 거죠. 예, 그러니까 확률, 그러니까 뭐 그 분포를 설문조사 분포를 보면 네. 인하를 예상한 쪽이 많긴 많았는데 네. 절대적으로 많지는 않았어요. 그랬었나요? 뭐 조사 결과마다 틀리지만 6대 4 뭐 이 정도. 저도 인하는 예상은 했는데 네. 그동안에 이제 하는 행태를 볼 때 행태라고 하면 약간 부정적으로 들려서 부정적입니다. 네. 네. 부동산, 뭐 가계부채, 뭐 최근에는 환율까지 언급하면서 네. 뭐 경기 상황으로 봐서 내려야 되는 게 맞지만 뭐 계속, 이런 네. 불안 요인들 잡기 위해서는 동결하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해왔어서 네, 네, 아무튼 네. 뭐 내렸습니다. 네, 내리기는. 네. 네, 그래요. 이번에 그 이제 인하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배경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한은은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한은의 이제 그 오늘 보도 자료를 보면 네, 뭐 대충 이렇습니다. 뭐 외환 시장 환율 불안하고 네, 그렇지만 이제 물가와 가계 부채는 좀 안정된 측면이 있다. 네, 그런데 경제 성장률은 좀 크게 낮아질 것 같아서 네, 기준금리를 인하를 해서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예, 네. 이런 문장이 있고요. 네. 근데 뭐 개인적으로 이미 경제가 다 망가졌는데 뭐 저는 이제 와서 금리를 낮추는 진작에 낮추든가 예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네. 근데 경제가 다 망가졌는데라고 이렇게까지 표현하시니까 제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조금 긍정적인 부분도 찾고 또 이렇게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서로 좀 경제 주체가 협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망가졌다라고 표현하시면 자, 어떻게 망가졌다는 말씀이셨습니까? 지금 경제 성장률 1%대가 올해 나오잖아요. 네, 내년도 한은은 1.8% 예상을 그렇더라고요. 또 이창용 한은 총재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이제 과거에는 괜찮은 고성장 수준이죠. 뭐 시기도 있었지만 네. 1960년 이후로 65년 동안 한국 경제가 성장률이 2% 미만이었던 적은 딱 5번밖에 없습니다. 네, 올해가 6번, 예. 내년 7번. 그만큼 저성장이거든요. 네. 예. 1%대의 성장은 사실은 경제를 자전거로 봤을 때는 네, 거의 멈춰 있는 거예요. 예. 자전거를 멈추면 쓰러지죠. 예. 1%대가 그렇죠. 가정을 오늘 멈추면 그렇죠. 한은 네. 총재가 뭐 1.8 내년 얘기하면서 그것도 뭐 한국은행의 현재 입장을 현재 뭐 그 상황으로서 괜찮은 거다라고 말하지만 과도 고도 성장에 너무 익숙해서 네. 2.8%라고 하면 위기라고 하는데 뭐 우리 실력이 그 정도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게 무슨 뜻인지도 약간 헷갈리겠어요. 그러니까 성장 잠재력이 좀 내려간다는 네. 거죠. 뭐 인구도 줄고 그다음에 뭐 구조조정도 안 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네, 그런데 이거는 이제 경제 발전 단계가 높은 국가일수록 성장률이 낮아지거든요. 선진국들이 성장률이 낮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미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2.78. 네, 네. 3년 연속 우리보다 높아요. 그리고 내년까지 하면 4년 연속 우리보다 높습니다. 네, 그게 과연 맞는 얘기인가? 지금 한국 경제가 1%대 성장률에 만족해야 되는 건가? 네. 저는 1%대 성장률은 한국 경제 위기라고 보거든요. 그 전 세계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성장률이 낮은데 우리 혼자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예외를 두고 다른 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지금 다 낮은 건가요? 어떻습니까, 실장님? 네, 다 좀 낮은 편이죠. 선진국들은 다 낮은데 네. 예를 들어 대만은 우리보다 훨씬 높거든요. 그게 뭐 반도체 TSMC 그 효과 때문에 많이 올라가는 것도 있고 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은 수출은 아직까지 괜찮거든요. 1월 조금 나쁘다가 2월은 괜찮아지고 있는 건가요? 내수만 좀 좋았다면 소비하고 건설 투자가 지금 상당히 침체인데 맞아요. 네. 하는 미리 금리를 인하해서
건설업 생각해 보시면은 이거는 금리하고 상당히 밀접한 그런 산업이고 네. 소비도 개인의 입장에서는 금리가 낮아야 소비를 해주는 그렇죠. 거잖아요. 쓸 여력이 생기죠. 여기에 네. 우리 소비하고 건설 투자 내수만 좀 받쳐줬으면 네. 지금 2%대는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난해 네. 하반기부터 저희 프로그램 몇 번 출연하셨을 때마다 금리 인하가 필요한 게 이제 내수 진작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계속 실기했다라고 지금 네, 판단하시는 저는 거죠. 실기했다고 판단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경제가 위기예요.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지난달에는 이제 기준금리를 동결할 때 한은에서 분명히 환율 얘기를 꺼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지금은 조금 요 며칠 사이에 안정됐다라고 받아들이고 좀 금리 인하하는 게 수월했을까요? 어땠을까요? 1월 13일 기준으로 예. 1,470원까지 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 종가가 한 1,430원 정도니까 네. 많이 좀 떨어졌죠. 네. 근데 환율 1,400원대는 사실 안정된 환율은 아닙니다. 우리 이제 과거에 한 20, 30년 통계를 보면 1,050원에서 1,250원 사이 위치합니다. 네, 네. 1,300원대도 상당히 높은 거고요. 네, 최근에 한 1,200원이 내가 제일 익숙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환율이 숫자로는 떨어졌지만 결코 안정된 수준은 아니에요. 안정된 수준은 아닌데 네. 뭐 떨어졌으니까 이제 환율 핑계를 좀 못 대는 것 같죠. 이번에는. 다만 이제 보도자를 보면 환율은 여전히 좀 불안하다. 외환시장은 이제 네. 그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아직도 환율은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좀 예의주시를 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요. 자, 오늘 또 이제 금리 인하는 시장의 예상이 좀 더 컸었기 때문에 그렇게 뭐 금리 인하 0.25% 포인트 낮춰진 거는 그냥 받아들이겠는데요. 그 수정 성장률 전망치 네. 이게 처음에 11월 말에 1.99였었죠. 그러다가 얼마로 도중에 한번 좀 바꾸지 네. 않았나요? 그게 그게 보통 이제 권위 있는 기관은 그런 식으로 안 바꾸는데 아마 블로그인가 거기에서 1.6에서 1.7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네, 네. 그렇게 하느니 경제 전망을 수정하는 건 좀 본 적이 없습니다. 연구원에서 한 20, 30년 동안 있었음에도 네. 그러니까 요번에 요번 금리 결정을 하면서 1.5로 다시 낮춘 거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0.4% 포인트 낮춘 이유에 대해서도 지금 이번에 금통위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설명은 안 했죠. 예. 원래 1.6, 1.7로 얘기를 했는데 한 달 사이에 새로운 변화는 없었어요. 경제 상황에. 네. 뭐 발표된 게 산업활동 동향이 있긴 하지만 네. 그거는 작년 12월 겁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변화시킬 요인은 아니었거든요. 예. 다만 이제 저희들이 추측을 뭐 개인적인 입장에서 추측을 해본다면 1.9에서 1.5로 떨어뜨린 건 0.4 정도잖아요. 네. 너무 많이 떨어뜨리니까 한번 거쳤다가 떨어뜨리자. 1.6, 1.7로 했다가 1.5로 떨어뜨리자라는 뭐 내부적인 판단이 있었을 수 있고 네. 두 번째는 경고를 하는 거죠. 1.5까지 떨어진다. 그러니까 추경해라. 네. 예. 그런 지금 추경론과 금리 인하론이 많이 좀 팽팽하게 대립을 했었고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한은이 좀 자존심을 구긴 측면도 좀 있고요. 한을 비판하는 쪽에서 그러니까 적기에 금리 인하를 못했다는 것 때문에. 경기 침체를 한은의 탓만 돌리지 마라. 추경을 해야 된다라는 신호고 그리고 뭐 지금 추경이 당장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지만 한은금토위가 다음 4월하고 5월에 있거든요. 3월에는 원래 없나요? 3월은 없습니다. 네. 그 안에 추경을 하면 네. 아마 이제 다음 성장률 전망은 5월달에 나옵니다. 그때 한 0.12 정도 올려주면서 네. 추경의 효과로 경제 성장률이 올라갈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박수를 쳐주는 먼 미래를 보는 게 아닐까. 예. 다음에 5월 금통위의 어떤 경제 수정 전망 그거를 보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어쨌든 한은 총재는 추경이 성장률을 조금 올려서 고통을 완화하는 효과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은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철학을 갖고 추경을 하길 바란다. 이렇게 좀 단서 조항을 달면서 또 추경에 대한 얘기를 언급했더라고요. 그러면 한은 총재가 원하는 추경의 방향은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이 아니고 네. 중장기적으로 경제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들 예를 들어 뭐 출산율을 높인다든가 뭐 외국인 노동력을 뭐 유입하는 시스템을 바꾼다든가 그리고 뭐 산업 구조를 개혁한다든가 네. 이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거는 사실
당장 올해 내년에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고 10년 후 20년 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너무 좀 멀죠. 예, 당장 내일 굶어 죽게 생겼는데 한 달 후에 마을 잔치가 있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한은 총재 입장에서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은 너무 다급합니다. 네. 당장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요. 그러니까 시장이 원하는 건 그런 먼 미래를 보는 추경을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건 아닐 것 같고 네. 단기적으로 좀 고통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추경을 시장은 원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하는 얘기는 그렇다고 치고요. 우리 그 주원 실장님의 의견을 좀 더 듣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 경제가 이렇게 위기에 오게 된 거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지금 분석을 하세요? 일단은 이제 코로나 팬데믹부터 사실 이제 위기는 본격적으로 좀 시작이 됐는데 네. 그때 뭐랄까 그 내수의 기반이라고 할까요? 예를 들면 자영업일 수도 있고 네. 우리 뭐 국민 개개인일 수도 있는데 그때 너무 심리가 위축됐던 게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코로나 이전에는 회사에서 저녁에 술 한잔 마시면서 회식도 종종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코로나 때는 없어졌고 네. 코로나가 끝나도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전으로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씀씀이들이 많이 좀 위축이 됐죠. 너무 충격을 받다 보니까 이제 그럴 때는 어떤 그런 소비나 어떤 투자 심리를 복돋아줄 수 있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들이 필요했지만 사실 뭐 이전 정부도 그렇고 지금 정부도 그렇고 재정 여력이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네. 경기가 나빠지면 네. 세수가 덜 거칩니다. 그렇죠. 법인세도 정부도 정말 많이 어디서 뭐 땅 덜거쳤고요. 파서 돈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세수가 네. 많이 거쳐야 뭔가 좀 풀어줄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의 어떤 장기적인 침체가 2020년 이후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다만 이제 여러 가지 뭐 요인들이 수출은 그래도 최근에 잘 됐죠. 예, 그나마 한국 경제를 버텨주게 했던 힘은 이제 수출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1월하고 2월 수출 통계가 썩 좋진 않네요. 예, 뭐 조업 일수가 줄긴 했다고는 하지만 뭐 이런 쪽 내수는 이게 뭐라 그럴까요? 좀 한번 나빠지면은 회복되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지금 이제 그런 국면이라 생각되면 여기서 만약에 수출 경기가 꺾이면 네. 수출이라는 비행기 엔진 왼쪽 엔진과 그다음 내수라는 내수라는 오른쪽 엔진이 다 스탑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수출이 우리 한국 경제 성장의 큰 동력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들이 일기 때보다는 좀 더 빨리 가시화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물론 아직 확정돼서 발표된 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지난번인가 말씀하셨을 때는 이제 트럼프 관세 정책이 한국 경제에 영향 미칠 때까지는 시차를 두고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한 지 이제 한 달 조금 넘었는데 뭐 그러네요. 수위 많은 행정 능력을 미국 역사상 그렇게 빨리 내놓는 정책들이 그러니까 숙녀의 시간이라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내놓은 정책들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트럼프 오늘 한 말 틀리고 내일 한 말 틀리고 설익은 정책들이 그리고 막 어떤 나오는 정책들은 거죠. 서로 간에 좀 정합성도 안 맞고 네. 근데 그런 좀 모순되는 측면도 있다는 게 지금 문제고요. 그렇다면 사실 트럼프가 미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산 제품을 막고자 하는 목적이라면 그냥 자기 대통령 선거 때 보편 관세 뭐 국가금 품목은 상관없이 모두 관세를 높이면 되는데 네, 그렇게 지금 또- 그렇게 접근을 안 하는 거죠. 네. 그럼 관세 인상이 트럼프의 최종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협상용인 거예요. 협상의 수단이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 경제사절단이 이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넘어갔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난주요. 네. 미국 상무부 장관 후보자를 만났는데 하워드 러트닉 거기서 네. 정확하게 나온 것 같아요. 뭐라고 나왔죠? 투자해라. 네, 예. 10억 달러 그렇죠. 이상하면은 패스트트랙을 패스트 트랙 해준다. 우리한테 원하는 거는 그거 같아요. 예. 그렇다면 물론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의 어떤 통상관계, 경제관계가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가는데 분명히 우리가 손해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세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 우여곡절을 거치면 결국은 이제 균형점을 찾아갈 거고 그런 것들이 당장 우리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칠 걸로는 생각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수출은 그렇다고 치고요. 다시 내수로 돌아가서 2월 그린북인가요? 그 최근 경제동향 거기 나온 거 보니까 그 되살아날 기미가 안 보이는 내수 부진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진작시킬 수 있는 거예요?
방법은 우리 앞서 쭉 얘기했죠. 예, 추경하고 금리 인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추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네. 정부가 예산안을 짤 때 올해 예산 전체 규모를 100이라고 보면 상반기에 75를 쏟아붓는다고 했거든요. 그럼 하반기에 25가 되고 네. 사실 지금 경기 부양책이 필요한 시점 지금입니다. 하반기가 아니고. 그런데 과거 이제 정부가 조기 집행률을 높였던 케이스가 꽤 있었는데 그 목표를 다 미달했어요. 크게.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말단 그 재정을 집행하는 말단 기관 공기업까지 내려가는데 시간이 걸리고 또 집행에서 나오는 효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재정 정책 중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공공 발주를 해서 네. 뭐 이렇게 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일단 발주하려면은 공고기간이 있어야 되고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한두 달 주고. 예. 공고. 그리고 사업자 선정 계약 체결하는데 뭐 몇 달 소요되고 또 사업자가 뭐 준비하고 이런 데는 몇 달 소요되고 이러면은 상반기에 추경을 아무리 해도 네. 일단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일단 지금 75%도 다 못 채웁니다. 상반기에 그렇게? 추경 100조를 해도 상반기에 더 들어갈 여력은 없는 거죠. 기본적인 절차들이 예. 있으니까. 추경이 필요한 건 하반기 네. 재원이 모자르니까 네. 그때인 거고 그래서 저는 추경이 필요하지만 정말 지금의 경기 침체를 극복하려면 금리 인하를 먼저 했어야 된다. 근데 이제 그렇게 먼저 생각합니다. 했어야 된다는 거는 이제 이미 지나간 거니까 지금 이번에 예. 했단 말이에요. 그럼 네. 앞으로 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오늘 1.5로 내렸잖아요. 예, 그 1.5로 내렸다는 거를 한번 좀 1.5로 내렸다는 게 무슨 경제 성장률 전망. 예. 네, 네. 그거를 왜냐하면 1.6, 1.7 기존에 네. 한 달 전에 했던 거 블로그에 올렸던 거 네. 그 성장률 전망치만 제시를 했어도 오늘 0.25 금리 인하의 근거는 충분합니다. 1.5까지 내렸다는 건 아까 말씀드린 추경에 대한 압박도 있지만 네. 한 번 더 내릴 수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4월, 5월. 그렇죠. 네. 물론 이제 시장 상황이나 물가나 환율이나 돌아가는 건 봐야 되겠지만 네. 그런 가능성도 좀 열어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기준금리가 오늘 이제 2.75%로 내린 거고요. 미국은 지금 4.5인가요? 아니요. 5.5에서 지금 4.5까지 4.5까지 내려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더 내리면 네. 미국은 당분간 금리가 금방 인하되지 않을 것 같다는 또 생각들이 많아서 네. 그럼 이제 우리 금리 차가 더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돈 금리를 이자를 많이 주는 쪽으로 간다. 그럼 혹시 자본이 유출되는 게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금리를 낮출 여력이 있는 건가? 이런 우려를 벌써부터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어떻게? 그거는 이전부터 이제 그런 우려가 있었고 그 네. 교과서적인 이제 어떻게 보면 논리인데 우리가 대부분의 경제 이론이 교과서대로 가진 않죠. 예. 실제로 자본 유출은 크게 안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자본 유출이 안 일어났는데 왜 환율은 뛰었냐? 최근에 금 가격이 폭등하고 있죠. 그겁니다. 너무 세계 경제나 금융시장이 불안하니까 네. 뭔가 가치가 변하지 않는 네. 그리고 가치가 보장이 되는 달러화가 그거죠. 네. 그래서 달러화에 대한 어떤 그런 가수요가 네.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 유출은 만약에 미국보다 금리가 낮은 국가들이 뭐 한둘입니까? 선진국들도 많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를 이제 극복했는데 그러면 뭐 선진국 유럽이나 일본에 있는 돈들이 다 미국으로 흘러갈게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적정한 투자기관들의 입장에서도 글로벌 자금을 적절한 포트폴리오로 해야 되고 설령 미국으로 갔더라고 하더라도 미국 경제가 좋은 것 같지만 사실 미국 투자기관들도 네. 투자할 때가 마땅치도 않아요. 네. 사실 보면. 네. 그렇다면 자본 유출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런데 정작 이제 기준금리가 내려도 뭐 이렇게 대출 받는 분들의 이자 부담은 별로 내리지 않는다. 그리고 예금금리는 또 낮아지고 있고 뭐 이래서 서로 다 불만이거든요. 네. 이게 이제 온기가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금리 인하의 효과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행만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은행의 입장에서는 그 핑계를 대죠. 작년 하반기에 정부가 대출 총량 규제를 들어갔습니다. 그랬죠. 어느 규모 이상으로는 대출하지 마라. 은행에 보고. 그러려면 네. 은행의 입장에서는 금리를 올려야 되죠. 예. 그렇겠네요. 근데 이제 지금 금융당국에서 이제 그걸 들여다보겠다고 하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이제 가상금리가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금융당국도 들여다보겠다고 하니까 이제 대출금리는 요번에 오늘 금리 인하까지 포함해서 이제 떨어지는 방향으로 갈 것 같고요. 네. 좀 지금까지는 어려웠지만 뭐 대출금리 아주 큰 폭으로 떨어지는 않겠지만 뭐 완만하게 좀 떨어지는 방향으로
그러면 좀 우리들이 국민들이 좀 느끼는 부채가 많으신 분들 네. 좀 이자 상환 부담이 줄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부담이 좀 줄어야지. 그리고 또 1금융권에서 대출 못 받는 분들이 2금융권 또 서민금융으로 옮겨가다 보면은 더 힘들어서 그런 부분도 좀 고려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자, 정리를 좀 해주세요. 내년에만 한해는 뭐 1.8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당장 올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현 정부에서 정부가 현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일을 하면 좋을지. 그리고 각자 개인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겨나가면 좋을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경기 전환은 상반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타이밍 아까 통화정책의 실기 타이밍이 늦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오늘 통화정책에 그래도 그 금리 인하의 큰 의의를 제가 들자면은 시그널 효과라는 게 있어요. 시장에 이런 금리 인하를 했다는 신호를 주면 심리가 네. 개선.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건 사실 심리가 개선되는 효과거든요. 네. 그런 쪽에서의 한은도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정부도 지금 뭐 정치권에서 아직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추경의 규모나 분야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추경도 분명히 시그널 효과가 있습니다. 상반기의 효과는 분명히 안 나옵니다. 빨라야 하반기지만 그런 시장의 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는 효과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제 트럼프의 어떤 통상 정책이 네. 빠르면 이제 올해 연말부터 우리 한국 경제에 미치잖아요. 사람들이 상당히 좀 불확실합니다. 우리 수출 기업도 그렇고 네. 이제 그런 쪽에서의 모든 불확실성 아까 네. 말씀드렸던 것까지 포함해서 불확실성을 줄이는 노력 이게 네. 우리 정부가 해야 될 방향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